제일 참담하고 제일 불쌍한 게 스타트업 대표예요. 대표가 이게 엄청 무서운 직업이거든요. 모든 책임을 지가 다지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진짜 처절하게. 직급과 직책이 왜 나눠져 있습니까? 팀원들이 본인의 실력이나 이런 걸로 못하는 거를 팀장이 해야 되고, 팀장이 실력으로 못하는 거를 이사들이 해야 돼요. 이사들이 실력으로 못하는 거를 대표가 해야 돼요. 대표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직원으로 둬야 돼요. 자기가 가장 부족한 인력.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2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사업을 하겠죠.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스페셜티 상품을 취급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식탁이 있는 삶의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왜냐, 스타트업 대표들이 100억 투자받고 얼마 투자받고 하면 야, 저 스타트업 대표 돈도 많고 잘 나가겠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제일 참담하고 제일 불쌍한 게 스타트업 대표예요. 과연 대표라는 무게감이 무거운 게 직원들한테 면접을 볼 때는 잘하실 수 있죠, 열정이 있나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책임은 대표한테 있어요. 그 대표가 얼마나 영감을 주고 얼마나 동기부여를 시키냐에 따라서 직원들은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내가 정말 능력은 있고 실력은 있지만 대충 하고 그냥 가야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 모든 책임과 권한, 또 그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대표한테 있는 거고요. 직원들이 조직 문화에서 우리 대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표가 어떻게 코멘트를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소통하느냐,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고요. 근데 직원이 20명, 30명이 늘어나게 되면 대표가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벌써 10명만 넘어가더라도 조직 문화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조직 시스템이 엄청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HR 영역이에요. 인사관리. 이 인사관리에 따라서 사람이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봉 3천만 원짜리 직원을 10명 쓸 바에야 연봉 5천만 원을 주는 직원 6명을 써라. 인사가 만사거든요. 회사라는 거는 나는 분명하다고 봐요. 복지 이런 거 당연해요. 잘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해요. 요즘은 이런 거 가지고 뭐 회사 복지를 잘해준다 할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최고예요. 냉정하게 돈 많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조직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조직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려면 그 조직 시스템이나 각자의 개인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와 주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직원한테는 대표보다도 돈을 더 많이 줘버려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저렇게 따라오려고 하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 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팀장, 팀 리더고 제너럴 매니저라면 팀원들이 본인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고 성과를 내게끔 하는 게 리더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다 자기 공으로 돌아가요. 각자 자기 밑에 있는 팀원들이 성과를 내고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업 문화가 돼야 되고, 그게 곧 우리 팀장, 파트장들이 본인의 실력을 증명받는 길이고, 곧 이게 나의 실력을 증명받는 길이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을 때는 대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대표는 최대한 일을 안 하고 각 팀장, 파트장, 실무자들한테 권한을 배분시켜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잘 되는 구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대표가 초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직급과 직책이 왜 나눠져 있습니까? 팀원들이 본인의 실력이나 이런 걸로 못하는 거를 팀장이 해야 되고, 팀장이 실력으로 못하는 거를 이사들이 해야 돼요. 이사들이 실력으로 못하는 거를 대표가 해야 돼요. 그렇게 또 되기 위해서는 대표는 고용해서 입맛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직원으로 둬야 돼요. 자기가 가장 부족한 영역을. 근데 대다수의 파트장, 팀장, 대표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영역에, 본인이 손 위에 놓고 올릴 수 있는 영역에 사람을 뽑거든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일을 해야 돼요. 자기보다 뛰어난 생각과 비전을 품은 사람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직원으로 써야 되고요.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모든 게 대표라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더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직이 왜 있습니까? 그럼 제가 다 하죠. 40명이 왜 있겠어요? 그 밑에 팀장들, 파트장들을 두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거를 얘들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뽑은 거잖아요. 대표는 승인하고 결정되는 자리예요.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화가 되면 나는 판단만 내리면 돼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내가 원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올 때까지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표를 왜 대표를 합니까? 대표가 이게 엄청 무서운 직업이거든요. 모든 책임을 지가 다지잖아요.
직원들이 책임집니까? 엄청 위험한 직업이에요. 리스크가 크고 잘못하다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진짜 처절하게. 그 대표를 왜 해요? 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대표를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대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된장 보고 고추장이라고 해도 직원들이 따라와줘야 돼요. 직원들이 대표가 된장 보고 고추장이라 하면 우리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전략적인 이유가 있겠지, 이래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거든요. 대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인생을 조질 수도 있는 거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표가 참 힘들고 리스크가 큰 직업이다. 절대 쉽지 않다. 저도 지금 나이가 38이거든요.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2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사업을 하겠죠. 사업은 하겠지만 내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꼼꼼하게, 내가 내 영역의 분야를 좀 더 깊이, 치밀하게, 결단력 있게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시행착오는 덜 겪었을 건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었고 즉흥적으로 감에 따라서 사업을 해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김 대표님이 이런 감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품종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 감이라는 걸 좀 더 줄이고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치밀하게 해왔다면 초당 옥수수 같은 것들이 열 몇 개는 더 생겼을 건데, 근데 정말 다시 이제 고등학교 때나 내가 이제 다시 내 직업의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전 사업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요.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결혼도 일찍 하고 싶고요. 캠핑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등산도 다니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서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하고 싶고.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거의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거의 일에만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맨날 지방 산지 갔다 내려오고 직원들하고도 스타트업이라는 그 명목하에 밤새 일하고 있었어요. 항상 집에 들어갈 때 보면 포차나 고깃집이 새벽까지 하는 데 곳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편하게 지인들하고 또 술 마시면서 웃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좀 왠지 좀 내 자신이 서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불쌍하더라고요.